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화성에 매료되어 왔습니다. 밤하늘에 붉은 빛을 띠는 모습으로 인해 붉은 행성이라고도 불리는 화성. 수세기 동안 인간은 지구에서 화성을 관찰해왔고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해 추측해왔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화성의 표면과 대기를 자세히 관측하는 화성 탐사 미션은 화성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가고 싶어하는 화성에 보내진 화성 첫 탐사선의 이야기. 우주의 발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964년 11월 28일 나사에 의해 발사된 메리너 4호입니다. 메리너 4호는 화성을 연구하기 위해 설계된 우주 탐사선으로 메리너 계획의 네 번째 우주선이었습니다. 7.5개월의 비행 끝에 1965년 7월 화성에 접근한 메리너 4호는 화성 표면의 클로즈업 이미지를 지구로 보낸 첫 번째로 성공한 화성 탐사 프로젝트였습니다. 메리너 4호가 보내온 사진들은 달과 같은 분화구들만 보였으며 당시 화성 표면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산산조각냈지만 과학적인 화성 탐사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메리너 4호는 당시 최고의 기술인 아날로그 텔레비전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사진은 1과 0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다시 전송되었습니다. 초기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엔지니어들은 손으로 색칠한 출력물로 숫자별 그림 스타일로 된 자신만의 그림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화성 최초의 디지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메리너 4호의 길이는 약 3m였으며 무게는 약 575kg이었습니다. 태양 전지판으로 작동되며 지구와 통신하기 위해 1.65m의 고이득 안테나를 장착했습니다. 메리너 4호는 텔레비전 카메라, 적외선 방사계와 자력계, 우주선 망원경, 그리고 화전입자 탐지기를 포함한 화성을 연구하기 위한 과학적인 도구들을 운반했습니다. 우주선의 주요 장비 카메라는 심하게 크레이터가 깔리고 불모지가 된 화성 표면을 촬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1965년 7월 14일 메리너 4호는 화성 표면으로부터 9,846km 이내를 지나 화성에 가장 가까이 접근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메리너 4호는 화성을 근접 통과하는 동안 총 21개의 사진을 찍었으며 메리너 4호가 보내온 사진에는 지름이 120m 크기의 크고 작은 분화구도 발견되었습니다. 메리너 4호가 보내온 이미지는 다른 행성의 표면을 처음으로 자세히 볼 수 있는 우주 탐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메리너 4호 이전에 메리너 3호가 있었습니다. 메리너 3호는 1962년 금성 근처를 성공적으로 비행한 메리너 2호와 디자인이 비슷했습니다. 1964년 11월 5일에 발사된 메리너 3호는 태양 궤도에 올랐으나 안타깝게도 우주선의 장막이 제대로 분리되지 못해 태양 근접 중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메리너 3호의 실패는 화성 표면 이미지를 최초로 지구로 전송한 메리너 4호의 임무 성공의 기반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주 경쟁이 시작될 때 제트 추진 연구소는 나사의 우주선 함대를 보내 태양계를 휩쓰는 야심찬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제 제트 추진 연구소는 다른 행성에 도달하는 것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는 이제 역할을 역전시켜 대담한 임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나사는 궁금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는 데 필요한 거대한 로켓이 행성에 대한 로봇 임무에 사용될 수 있을까? 나사는 다음 미션이 화성으로 향하는 세턴 5호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낼 수 있었던 575파운드인 메리너 4호가 한 번의 도약으로 임장 캡슐이 있는 2개의 대형 우주선을 세턴 5호 위에 앉히는 괴물 같은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은 지표면에서 생명체를 찾는 동안 궤도선은 행성 주위를 맴돌며 자세한 화성 지도를 만드는 계획이었지만 아쉽게도 그 일은 취소되었죠. 1969년 메리너 6호와 7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제트 추진 연구소는 처음으로 2대의 우주선을 같은 목적지로 비행했습니다. 소련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임무 모두 발사 중에 실패하였죠. 5개월간의 순항 끝에 메리너 6호와 7호는 목적지에 빠르게 접근하였고 나사의 엔지니어들 사이에는 흥분이 고조되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마음은 우주선과 함께 어두운 우주 속에 함께 있었습니다. 메리너 6호가 근접 접근 50시간 전에 과학 장비와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날은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기 전 불과 9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메리너 7호가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 처리 시간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화성의 이미지가 지구에 도달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메리너 4호 이후 처음으로 본 화성의 모습입니다. 메리너 6호와 7호는 화성의 거의 20%를 촬영했습니다.
화성의 만년설은 이산화탄소가 아닌 물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그리고 생명체 찾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실망스러운 발견은 태양의 치명적인 방사선이 화성 표면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메리너 6호와 7호가 보내온 화성의 모습들은 지구에서는 어둡게만 보이던 화성 표면들의 특징들을 알게 되었죠. 이후 1969년 8월과 10월 무선 송신기의 고장으로 우주선과 연락이 끊기면서 메리너 6호와 7호의 공식적인 임무는 종료되었습니다. 1971년 화성에 갈 수 있는 바로 그 다음 기회가 왔습니다. 제트 추진연구소는 몇 가지 흥미로운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화성에 도착했을 때 화성의 중력에 의해 포획될 수 있는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주선의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 거대한 추진 모듈에 9개월 동안 추진제를 저장한다는 흥미로운 도전이었죠. 이것은 신중한 계획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모든 것이 예상대로 작동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번에도 우주선은 메리너 8호와 9호가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또 한 번의 우주선이 발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상단 로켓이 오작동하면서 안타깝게도 메리너 8호의 임무는 실패했습니다. 1971년 5월 30일 메리너 9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메리너 9호는 운이 좋았고 순조롭게 화성으로 항해했습니다. 그리고 이 임무는 혼자 비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뒤에는 2대의 소련 탐사선이 함께 화성으로 가고 있었죠. 이 우주선은 화성에 착륙선을 태운 소련의 궤도선이었습니다. 3대의 우주선은 모두 순조로웠습니다. 그러나 화성의 대기가 특이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화성에 세계적인 먼지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된 것이죠. 화성에는 먼지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3대의 우주선은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착륙선을 태운 2 소련의 궤도선은 궤도 진입 직전에 발사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더 나은 날씨를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소련의 착륙선은 가장 큰 먼지 폭풍의 한가운데 화성의 대기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초의 소련 착륙선은 낙하산이 펴지지 않아 화성에 추락했습니다. 소련의 2번째 하강 모듈은 착륙에 성공했지만 착륙한 지 20초도 안 되어 착륙선이 조용해졌고 다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련의 탐사선은 79개의 비디오 스캔 라인을 전송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화성 표면에서 찍은 첫 번째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착륙선은 실패했지만 소련은 2대의 우주선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화성을 뒤덮었던 먼지 폭풍이 가라앉았습니다. 화성이 마침내 메리너 9호에 공개할 준비가 된 것이었죠. 화성에 근접 비행한 메리너 4호와 6호 그리고 메리너 7호와는 다르게 메리너 9호는 다른 행성의 궤도를 성공적으로 도는 최초의 우주선이었고, 이는 미래의 행성 임무를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메리너 9호 우주선의 길이는 약 4.6m, 무게는 약 1018kg이었습니다. 메리너 9호는 4개의 태양 전지판으로 구동되었고 지구와 통신하기 위해 1.5m의 고이득 안테나를 장착했습니다. 메리너 9호는 텔레비전 카메라와 분광계 및 방사선계, 자기계 및 하전 입자 탐지기를 포함한 화성을 연구하기 위한 일련의 과학 장비들을 운반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이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화성 표면의 세부 사항을 드러내면서 그 임무 동안 7,000장 이상의 화성 사진을 찍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1971년 11월 14일 메리너 9호는 화성에 도착하였으며 11월 27일 화성 궤도에 진입하여 다른 행성을 도는 최초의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이 임무는 거의 1년 동안 지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메리너 9호는 화성의 대기와 표면 그리고 달을 연구했습니다. 메리너 9호는 화성 궤도상에 머문 지 349일이 경과한 후 7,329장의 사진을 우리에게 전송해 왔습니다. 이는 화성 표면의 약 70%를 담아낼 정도로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메리너 9호가 보내온 이미지입니다. 화산과 협곡, 분화구와 같은 특징들을 가진 복잡하고 다양한 화성의 풍경이 보이시나요? 또한 메리너 9호는 화성의 위성들인 포보스와 데이모스도 촬영했습니다. 또한 메리너 9호는 다른 행성의 궤도를 도는데 성공함으로써 행성 탐사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메리너 9호의 업적은 미래의 화성 탐사를 위한 길을 닦았으며 이후 바이킹 프로젝트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1972년 10월 27일 우주선이 연료를 모두 소진하고 더 이상 지구와 통신할 수 없게 되면서 메리너 9호의 임무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메리너 9호는 태양 중심 궤도에 올려졌으며 오늘까지 우주를 계속해서 여행하고 있습니다. 화성에 대한 인류의 엄청난 호기심은 결국 우주선 발사로 이어졌습니다. 우주선 발사와 관측을 통해 알게 된 놀라운 이야기들은 항상 우리를 설레게 하네요. 지금까지 화성에 보내진 첫 번째 탐사선 나사의 메리너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화성 탐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또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